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미님, 새누리 매크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도 주셨고, 특검이 결국은 노회찬 의원만 저 세상으로 보낸 거 아니냐라는 이런 특검에 대한 비판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보내주시고요. 변상욱의 기자수첩으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잘 오십시오. 지내셨습니까? 태풍이 쏠릭이라는 태풍이 지금 오고 있대요. 알고 계세요? 내일 모레부터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크다 그럽니다. 전 태풍 소식을 잘 안 읽습니다. 예전에 태풍 오보를 크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쓰라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유비무환이니까 예. 방향 돌리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관통한다는 기사가 나 있긴 합니다. 주변 단단히 좀 단속하시고요. 기자수첩 뭐 갖고 오셨어요? 예, 지난 17일은 독립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의 4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8일 포천 약사봉에서 추모식도 열렸죠. 예.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 독립투쟁을 벌였고 해방 후에는 사상계를 창간한 올곧은 언론인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에 맞섰던 정치인이고 그렇죠. 그랬다가 1975년 8월 17일 날 예.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 사건의 나름대로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근데 벼랑에서 이제 발을 헛디뎠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때. 벼랑에서 발을 헛디뎠다. 그래서 떨어져서 숨졌다라고 하는 게 당시 옆에서 모셨다고 주장하는 예. 목격자 김영환 씨의 주장인데 그렇죠. 떨어지는 걸 봤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앞서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돌아봤더니 사라지셨더라. 그래서 발견된 곳이 벼랑 아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증언의 세부 내용도 계속 바뀌고. 예. 근데 뭐. 일단 증인 자체가 지지자라고 맨 처음에 따라다니다가 예. 또 사라졌다가 예. 갑자기 또 나타났다가 맞아요. 나타나자마자 끝까지 모시겠다고 산 위로 쫓아 올라가고 정체가 뭐냐라고 의심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증언의 세부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냐라고 물으면 아무튼 타살은 아니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도 결론이 또렷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번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네. 가려보려고. 왜 아직도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실족사인지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냐라고 하면 왜 첫째는 그래요? 밝혀내려고 하는 국가적 의지가 부족한 거죠. 몇 번 시도는 했잖아요. 네. 역사를 쭉 보면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때죠. 유족들이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예. 재조사를 요구하고. 예. 그랬더니 이 사건을 청와대에서 국가권익위원회로 넘겼고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넘어갔고 예. 행정안전부에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실무위원회로 또 넘기고 그래서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예. 정부 차원에서는 재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방행정국장한테로 다시 넘어가고 지방행정국장은 또 배당은 받았는데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민원으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치인 암살이냐 아니냐를 조사해 보랬더니 지방행정의 단순 민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갖고 국민들이 여기서 울분을 토하면서 진상규명 100만인 소명운동을 그때 벌이기도 했던 거죠. 국가적 의지가 부족했다. 첫 예. 번째 이유. 두 번째는요. 정당들도 정치적인 문제로 삼기는 하는데 예. 대개는 어느 한쪽이 회피를 합니다. 그래요. 2012년 8월이니까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참 치러질 때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과거의 아픔을 가진 분들을 만나고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이 나서질 않아요. 드루킹 특검 연장 뭐 이런 거 소리치는 거에 10분의 1만 애를 썼어도 되는 건데 민주당에서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문제를 국감에서 다루자고 하니까 그리고 네. 증인 신청을 하니까 예. 새누리당이 뭐라고 막았냐면 국감의 취지가 왜곡된다. 국회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는 또 뭐라 그랬냐면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자치부 등 살펴볼 곳이 너무 많아서 바쁘다. 타살과 관련돼서 뭐 증인을 채택하고 증언을 들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또 말을 바꿉니다. 네. 그거 이미 조사 끝난 사건 아닙니까? 밝힐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걸 갖고 뭘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흐지부지 돼버리죠. 그래서 2013년 12월에 여야 의원 104명의 서명으로 장준하 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 예.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법사위원장 책상 서랍 속에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2016년 8월에도 특별법을 또 올렸는데 예. 아직 2년 동안 국회 상임위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 의문사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을 왜 지금 와서 또 뭘 밝혀야 돼? 이제는 그냥 덮고 가자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이것은 국정원과 기무사가 분명히 개입이 돼 있거나 당시 조사해서 조사된 뭔가가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걸 조난 자료라고 하죠. 자기들만 보고 있는. 예.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로부터 받아야 될 그 정보가 단 한 장도 조사위원회로 넘어온 적이 없습니다. 하하. 조사관들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예. 단 한 장도 조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종결이 아니라 규명이 일단 불능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마무리 지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들을 개혁하는 마당에 장준하 선생 자료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